네, 두 번째 시간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여러분들 상관 분석에서 활용되는 그런 분야에 관련되는 내용인데요. 실질적으로 그 설문지 조사와 관련되는 그런 분석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내용이고요. 우리가 이제 신뢰도라고 하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먼저 여러분들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영어로는 reliability라고 합니다. 신뢰도. 신뢰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냥 용어상으로 보면은 얼마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믿을 수 있다라는 건 어떤 얘기를 물어봤을 때 매번 답변할 때마다 다르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 믿기가 어렵잖아요. 마찬가지로 신뢰도라고 하는 것은 물어볼 때마다 동일한 결과를 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야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얼마나 안정적으로 일관성 있게 측정이 되었는가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저울을 이렇게 가져왔어요. 저울을 가지고 왔는데 체중을 단다고 해보세요. 체중을 단다고 했는데 올라갈 때마다 예를 들어서 제 체중이 매번 올라갈 때마다 뭐 68kg, 68kg, 68kg 이렇게 나오면 저 저울은 측정에 있어서 아주 일관성이 있잖아요. 근데 저울이 오래돼 가지고 올라갔더니 어떨 땐 68kg 나오고 어떨 땐 75kg 나오고 어떨 땐 뭐 59kg 나오고 이렇게 잴 때마다 결과가 이렇게 달라지면 우리가 믿기가 어렵잖아요. 그 저울에 대해서. 그래서 체중을 달 때 저울이라고 하는 것은 무게를 달 때 필요한 거니까 타당한 도구이긴 하지만 매번 결과가 달라진다. 믿기가 어렵다 이런 거죠. 그래서 신뢰도라고 하는 건 뭐다? 얼마나 일관성 있게 동일한 결과를 주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뢰도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재검사 신뢰도 그러면 저울을 가지고 와서 반복해서 이제 이렇게 다시 검사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번 하게 되니까 이제 비용이 많이 들고요. 그럴 경우는 우리가 이제 반복해도 동일한 결과를 주는 거라서 측정 도구를 개발할 때 이제 많이 이용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동형 검사 신뢰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같은 측정의 문항을 이제 동일하게 만들어서 A로도 검사를 해보고 B로도 검사를 해보고 그 결과가 얼마나 일치하는가 뭐 이런 걸 살펴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어, 우리가 보통 설문지에 대한 분석을 할 때 신뢰도 그러면은 마지막 번째 내적 일관성 신뢰도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제공을 받게 됩니다. 즉 뭐냐면은 우리가 수학 능력 시험을 본다라고 할 때 보면 이제 언어 영역 이런 게 있고 수리 영역 또 외국어 영역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언어 영역을 예를 든다고 하면 언어 영역 문제들끼리는 그런 것들끼리는 서로 간에 높은 관련성을 가져야 된다 이런 거죠. 그렇죠? 영어 문제들끼리는 서로 어학 실력이라고 하는 외국어 능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 관련성이 높게 나와야 된다. 그래서 그런 어떤 외국어 능력이라고 하는 것에 여러 개 문항을 가지고 외국어 능력을 측정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내적 일관성 신뢰도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그와 관련되는 신뢰도를 나타낼 수 있는 계수를 가장 폭넓게 사회에서 이용하고 있는 것이 크롬바흐 알파 계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일종의 그 상관계수와 관련되는 그런 형태로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맨 아래식이 나와 있죠. 거기 크롬바의 알파 계수 그렇게 여러분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이제 식에 의해서 크롬바의 알파 계수는 내적 일치도, 내적 신뢰도에 대해서 계산돼서 제공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예를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뢰도 크롬바우스 알파 크롬바 알파식은 거기 대문자 n-1분의 n 가로 열고 1-x의 분산분의 xi의 분산들의 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n이라고 하는 건 문항의 개수를 말합니다. 문항의 개수를 말합니다. 얘는 한국 기업 구성원에 대한 의식조사와 관련되는 그런 문항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항은 현재 10개 문항으로 되어 있고요. 10개 문항을 3개 영역, 3개 차원, 그래서 하나는 상사의 업무 수행 능력과 관련되는 문항 3개, 상사와 공적, 개인적, 긴밀함과 관련되는 문항 4개, 업무 추진의 독자성과 관련되는 문항이 3개, 이렇게 이제 엮여 있습니다. 문항을 한번 간단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상사의 업무 수행 능력과 관련돼서 이렇죠. 첫 번째 문항은 나의 상사는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고 헌신적으로 일을 한다. 두 번째는 상사가 추진하는 업무 추진 과정을 보면 그의 능력과 준비성을 인정하게 된다. 세 번째, 상사는 부주의하게 일을 함으로써 나를 곤란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요 3개 문항을 가지고 상사의 업무 수행 능력이라고 하는 걸 측정하려고 한 겁니다. 두 번째 영역은요, 상사와 공적 또는 개인적 긴밀함을 나타내는 문항들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문항에 보면 나는 상사와 나의 생각, 느낌, 희망까지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한번 읽어보고, 여섯 번째는 만일 나와 상사 중에서 한 명이 부서가 바뀌어 함께 일할 수 없게 된다면 우리는 둘 다 상실감을 느낄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긴밀함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7번 문항을 보세요. 7번 잘 보세요. 상사는 나의 업무상 과실에 대해 다른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나를 비판한다. 즉 4, 5, 6에 비하여 공적, 개인적, 긴밀함과 반대되는 개념, 나를 비판하는 거잖아요. 7번 문항은 4, 5, 6과 달리 좀 반대 개념의 문항이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업무 추진의 독자성과 관련돼서도 8번째 문항은 나는 동료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을 의식하지 않고 내 일을 한다. 9번째 문항은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도록 독립성을 개발해야 한다. 별로 좋아 보이진 않죠, 문항이. 10번째 문항은 나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에 동의한다. 업무 추진의 독자성이라고 보기에는 문항이 별로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3가지 영역에 대해서 문항을 얼마나 우리가 측정에 있어서 신뢰할 수 있는가, 신뢰도를 구하는 걸 살펴볼게요.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이것은 이제 의식조사.sav라고 하는 SPSS 데이터 파일을 가지고 한 거고요. 화면에 보면은요, 여러분들 Q01 첫 번째 세로, Q02 두 번째, Q03부터 Q10, 즉 10개 문항에 대해서 응답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신뢰도 분석은요, 분석이라고 하는 메뉴 중에 거기 척도화 분석이라고 하는 거 보이세요? 네. 거기에 첫 번째 보면은 신뢰도 분석, 다차원 척도법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메뉴에 신뢰도 분석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분석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척도화 분석에 신뢰도 분석을 둔 건 특별히 어디다 이걸 놓아야 맞을까 그런 게 적정한 데가 없어서 아마 척도 분석이라고 하는 메뉴에 이 신뢰도 분석을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그래서 먼저 신뢰도 분석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10개 문항 중에 처음 3개 문항이 있었죠. 그렇죠? 그 다음은 몇 개? 4개 문항이 한 영역이었고요. 그 다음에 3개 문항이 또 한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Q1, 2, 3 세 번째 문항, 4, 5, 6, 7이 한 영역이고요. 8, 9, 10이 하나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왼쪽 변수 중에 Q01, Q02, Q03을 버튼을 이용해서 문항으로 이렇게 옮겨놓은 걸 보실 수 있고요. 특히 거기 통계량 버튼을 클릭하면 거기에 신뢰도 분석의 통계량 대화 상자가 나와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들 반드시 다음에 대한 기술 통계량에서는 문항 제거 시 척도를 반드시 체크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측에 문항 내 상관관계 또는 공분산 이거 꼭 체크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면요,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는 이유가 이후에 출력 결과를 살펴보면서 신뢰도 분석의 결과를 개선시킬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통계량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체크를 한 다음에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출력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거기에 상사의 업무 수행 능력을 보는 게 Q01, Q02, Q03 세 개 문항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출력 결과들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출력 결과 중에 맨 아래 보면요. 알파 이꼬르 0.7353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이 앞서 이야기했던 신뢰도 계수, 즉 크롬바 알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옆에 보면 스탠다이즈드 아이템 알파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이거는 표준화된 크롬바우 알파 계수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면 됩니다. 현재 문항에 대한 척도가 5점 척도로 동일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그냥 알파 계수를 보면 됩니다. 표준화 알파 계수까지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문항은 뭐 예 아니오로 응답되어 있고 두 번째 문항은 뭐 7점 척도로 되어 있고 어떤 거는 100점 만점으로 되어 있고 이럴 경우 세 개 X1, X2, X3 문항을 그냥 단순 도하면 곤란한 거죠. 왜냐하면 100점 만점으로 되어 있는 3번 문항이 결과를 좌지우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신뢰도라고 하는 건 문항의 개수가 몇 개인가, 문항의 척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거와 관련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스케일이 다를 경우는 이런 경우는 표준화해서 세 개 문항의 합을 생각을 할 때 더하든지 아니면 세 개를 전부 다 100점 만점으로 같이 만들어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뢰도 계수가 나오면요. 신뢰도 계수가 얼마 정도면 괜찮습니까? 라고 이렇게 누군가 자꾸 이제 기준을 정해달라고 이제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냥, 상식적인 경험적 기준에서 0.7 이상이면 그래도 뭐 꽤 괜찮은 편이다. 0.5 넘으면은 그래도 뭐 나쁘진 않은 정도니까 이용해도 된다. 0.5보다 이하면은 이거는 이 문항들을 사용하기에는 좀 무리스러운 게 아닌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라. 고려해 봐라. 뭐 이렇게 판단하는 게 일반적인 그 경험적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사의 업무 수행 능력과 관련되는 신뢰도 계수는 0.7353, 즉 73.53%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떤 걸 여러분들 보면 되냐면은 위에 영어로 된 그 출력 결과 중에 첫 번째 열이 이제 Q01, Q02, Q03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 민, if item deleted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scale variance if item deleted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collected item total correlation 이런 게 있고요. secured multiple correlation, alpha if item deleted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번째 거를 여러분들 먼저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collected item total correlation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Q01에 보면 0.5955라고 돼 있고 Q02에는 0.6171로 돼 있잖아요. Q03은 0.4704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Q01에 있는 0.595, 그 다음에 0.6171, 0. 요것들의 코릴레이션은 사실은 여러분들 항상 다 플러스고 클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항과 나머지 문항들의 합점수와 상관관계가 얼마나 되는가. 서로 비슷한 것들끼리 묶여 있어야지 맞는 거잖아요. 여기에 상관계수가 뭐 거의 0에 가깝다든지 또는 음수가 나온다든지 이러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경우는 상관계수가 그래도 0.4704 이상으로 전체적으로 큰 무리가 없다. 그 다음 맨 우측을 보면요. 알파 if item deleted 이런 말이 돼 있죠. 이 말은 뭐냐면은 Q01과 Q02와 Q03을 통해서 상사의 업무 수행 능력을 측정하고자 설문을 구성했습니다. 그럴 경우 세 개 문항이 아니라 Q01이라는 문항이 빠진다면, 그걸 뺀다면, 없앤다면, 즉 Q02와 Q03 문항만 가지고 상사의 업무 수행 능력을 측정한다면 신뢰도 계수가 얼마가 되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Q01이 빠졌을 때는 0.6046. 그래서 세 문항 다 했을 때 0.7353보다 나빠졌습니까? 빠지면 안 되겠죠. 두 번째 문항이 빠져서 01과 03만 가지고 상사의 업무 수행 능력을 측정한다고 하면
그럴 경우 신뢰도 계수는 0.5778로 세 문항 다 했을 때 0.7353보다 너무 나빠지죠. 그러니까 절대 빼면 안 되는 거죠. Q03 같은 경우는 그 문항이 빠지면 신뢰도 계수가 0.7475로 먼저 있던 0.7353보다 오히려 좋아집니다. 이럴 경우는 문항을 더 축소해야 된다라고 하면 Q03을 빼고 01과 02 두 개 문항을 통해서 상사의 업무 수행 능력을 측정하면은 현명합니다. 문항수를 줄인 거죠. 그러나 현재 세 문항을 다 이용했을 때 신뢰도 계수가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 않으니까 그냥 둬도 큰 무리는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두 번째는요. 신뢰도 분석에서 상사와의 공적, 개인적 긴밀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04, 05, 06, 07 문항이죠. 이 경우 알파 계수가 크롬바 알파 계수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0.2171입니다. 거기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크롬바 알파가 심지어 음수가 나온 거예요. 원래 0과 1 사이에 나와야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뭐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콜렉티드 아이템 토탈에 보면은 Q07이라고 하는 네 번째 문항에 상관이 뭐로 돼 있어요? 마이너스 0.4661로 나와 있잖아요. 즉 이거는 이 문항을 07 문항을 제외하고 4, 5, 6에 그걸 다 더해서 3으로 하는 평균 점수와 일곱 번째 문항과의 상관계수가 음수라는 거예요. 즉 앞서도 여러분들 문항을 일곱 번째 문항을 읽어보면 알지만 나머지 4, 5, 6은 긍정 문항인데 비하여 7번 문항은 부정적 문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역코드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분석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실제적으로 되게 많거든요. 이럴 땐 빨리 역코드를 한 이후에 다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보면요. 거기 Q07R이라고 하는 건 600이 Q07, 즉 1이라고 응답한 건 602라면 5번 응답이 되는 거죠. 2라고 응답한 건 602에서 4가 되고요. 3이라고 응답한 건 3 그대로고 4라고 응답한 거는 602, 4니까 2가 되고요. 5라고 응답한 건 602에서 1이 돼서 역코드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분석을 해봤더니 콜렉티드 아이템 토탈 코릴레이션의 Q07R은 아까 마이너스 0.4661에서 플러스 0.4661로 바뀐 걸 볼 수 있고요. 또 크롬바 알파 계수도 얼마예요? 아까 마이너스였는데 이번은 얼마에? 0.5853이라고 하는 정상적인 플러스 값으로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된 다음에 결과를 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맨 우측에 알파 if 아이템 딜리티드를 보면요. 전체 4개 문항을 다 썼을 때 신뢰도 계수는 0.5853인데 Q04를 빼고 나머지 3개 문항을 가지고 상사와의 공적 개인적 긴밀함이라고 하는 문항을 구성했을 때 신뢰도는 0.5439로 더 나빠지니까 Q04를 빼면 안 됩니다. Q05를 빼면 0.5923으로 더 좋아지죠. 알파 0.5853보다. 이럴 경우 문항수를 축소해야 한다고 하면 Q05를 제외하고 4, 6, 7 3개 문항을 가지고 상사와의 공적, 개인적 긴밀함을 판단하면 됩니다. 근데 현재 값은 4개 문항을 다 썼을 때에 비해서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안 빼도 관계는 없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런 거를 할 때는 문항을 하나하나씩 빼지 한꺼번에 2개 문항을 동시 뺀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다음 페이지는 이제 업무 추진의 독자성이라고 하는 Q08, 09, 10입니다. 이거 신뢰도 계수는 알파는 0.2518이에요. 너무 낮죠. 그리고 여러분들 콜렉티드 아이템 토탈 코릴레이션을 보면 Q10과 관련되는 상관계수가 0.0429예요. 그러니까 10번 문항은 업무 추진의 독자성이라고 하는 거와 관련이 별로 없는 문항을 갖다 끼워놓은 꼴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신뢰도가 별로 결과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알파 if item deleted를 보면은 8번째 문항을 빼면 신뢰도가 마이너스 음수가 되니까 절대 빼면 안 되죠. 9번째 문항을 빼도 신뢰도가 0.1266으로 0.2518보다 더 나빠지니까 빼서는 안 된다는 거죠.
10번째 문항을 빼면 신뢰도가 0.3625로 0.2518보단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일단 10번째 문항은 빼야 되는 거예요. 업무 추진의 독자성 문항으로 적합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그걸 빼고 나서도 0.3625라고 하는 값밖에 안 되잖아요. 신뢰도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 세 개 문항을 가지고 업무 추진의 독자성이라고 하는 영역을 측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별로 대안이 없는 상황이에요. 이럴 때 굳이 이 영역을 꼭 포함시켜야 된다고 하면 08, 09, 10 세 개 문항 중 가장 그래도 적합한 것 하나만 골라서 업무 추진의 독자성으로 판단하는 게 그래도 현명하다. 그리고 이와 관련되는 제한점을 반드시 결과에 리포트 적어줄 필요가 있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고요. 신뢰도 분석과 관련해서 신뢰도 식에서 보면 알지만 문항이 많아질수록 신뢰도는 높아집니다. 그러나 문항이 많아지면 어느 하나가 이상해도 전체적인 합을 계산하는데 큰 영향을 안 주게 되죠. 그래서 문항이 많아질수록 뭐예요? 타당도가 나빠지게 됩니다. 측정의 타당도가 나빠진다. 그래서 결론은 보다 더 적은 문항으로 알뜰하게 제대로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을 정리해 보면 상관 분석을 활용하는 응용하는 분야로서 신뢰도 분석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거고요. 그 신뢰도 분석은 크롬바흐 알파 계수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내적 신뢰도의 기준으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의식조사 데이터 10개 문항을 가지고 만든 것에 3개 영역을 측정하고자 했던 그런 문항들끼리는 서로 관련이 깊어야 된다. 그런 실질적인 3개 영역의 분석을 통해서 신뢰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살펴본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제 얘기를 새겨들어서 이러한 신뢰도 분석을 여러분들 꼭 직접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네, 두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